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요소 3부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미증시 하락에 직격탄을 맞고 파란불로 시작을 했지만 양시장 모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미 연준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이 광망 심리가 커진 데다가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공항 테러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약해졌는데요. 하지만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네, 다행히 코스피는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견인해 줬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0.17% 오른 3,13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코스닥은 0.3% 오른 1,02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에 나섰고 개인 홀로 매수하면서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네, 연준 총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단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에 있을 연준의 이 잭슨홀 회의에서는 명확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는 예측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네, 오늘이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만큼 종목별 대응 전략 꼼꼼히 잘 세워서 다음 주 장을 맞아야겠죠. 네, 주유소 3부에서는 이 검증된 전문위원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든든한 대응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종목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15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와 주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상담 접수해 주신 분 중 5분을 추첨해서 저희 서울경제TV 상품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행운의 기회도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장의 든든한 지킴이죠.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그래도 우리 이번 주 한 주가 그래도 하락장보다는 좀 상승하고 마감한 때가 더 많았거든요. 네.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장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하락 조정은 끝났다. 이제 조정은 끝났으니까 못 사신 분들은 월요일 날 시초가에라도 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번 주는 내내 반등장이었죠. 반등장이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초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서도 나올 리스크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파동이 더 남았습니다. 위로 한 파동이 더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월요일, 화요일 조금 더 가면은 수요일 정도까지 상승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한 3,215 부근까지는 올라가 줄 것 같은데 여기 부근에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의 현재 포지션을 보면은 이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도 이렇게 지수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이 외국인들이 이 자리가 반등 자리인지 모르지 않고요. 정확히 알고 있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매수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왜 이 자리에서 사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한 번 정도의 더 상승 이후에 이 3,210에서 15 부근에서 한 번 정도 막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리에서의 외국인 수급이 중요해요. 이 자리에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서면 개인들이 많이 생각을 하죠. 저희 서울경제TV 많은 전문가분들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뭐냐. 올라주면 바로 여기를 뚫고 올라갈 확률은 적기 때문에 현금화를 좀 하는 전략을 짜는 게 좋다. 이 전략을 제가 수요일 날 주유소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좀 다른 전략입니다. 시나리오가 한 2가지 정도가 크게 있는데 코스피가 약간의 저항을 맞고 약간의 기간 조정 후에 바로 다시 올라서 고점을 바로 가는 저는 코스피는 고점 돌파를 할 거다를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 그냥 조금 멈췄다가 한 일주일 정도 기간 조정 준 후에 바로 고점을 향해서 뚫고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 부근에서 갑자기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 고점 돌파로 바로 갈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이며 이 자리에서 외국인 포지션이 갑자기 다 올라왔는데 개인들이 이제 좀 익절해서 현금화 해야지 할 때 그 타이밍에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좀 바로 고점을 향해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의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는. 네. 위원님께서 지난주에도 장세 겁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 중에 이 코스메스 종목이 오늘도 굉장히 흐름이 좋더라고요. 네, 이 코스맥스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주유소 방송에서 말을 하고 목요일 날 이제 시초가 매수를 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목요일 날 시초가에 12만 4천 원에 시작을 해서 당일날 6%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좀 종가에 밀리면서 3% 마감을 하고 오늘 또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5% 정도 총 합이 한 8, 9% 정도, 약 10% 정도까지 지금 수익권에 와 있는데 이 종목 주유소에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매도가는 15만 5천 원 부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줄 것 같으며 좀 이렇게 바로 올라주는 걸 기대하고 낸 겁니다. 저는 이제 바로바로 올라주는 걸 기대하고 보통 내는데 시장 상황 따라 쓰고 상황 따라 조금씩 밀리면 경우도 있지만 뭐 늦어도 보통 3주에서 한 달 안에는 보통 급등을 하는 것을 바라보고 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맥스는 말씀드린 자리에서 바로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계속된 상승을 이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시장 읽어주신 것처럼 최지원 위원님께서는 남다른 시각으로 주식에 대해서 접근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이 밖에도 코스맥스처럼 좀 더 강한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최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7만 천 원, 네, 비중은 20%예요. 17만 천 원에 비중이 20%시고요. 예. 네, 매수가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매수하신 지가 좀 꽤 되셨나 봐요. 예, 한 6개월 흘렀는가 봐요. 6개월 정도 보유하셨고, 지금 이제 오늘 종가가 이제 28만 9,500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 다른 종목들 다 떨어질 때 혼자서 굉장히 잘 나갔던 종목인데요.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앞으로 또 좀 더 어떻게 될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 앞으로 얼마나 이걸 지금 매수를 해야 될는지 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는지 그것도 궁금해서요. 네.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매수가 17만 천 원에 비중 20%. 와, 굉장히 잘 사셨고 굉장히 잘 수익 중이신 종목인데 이 부분 이제 조정을 좀 받기 시작했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조정을 조금 받기 시작했고 이 종목이 계속 갈지 고점을 넘어서 갈지 아니면은 조금 올라왔을 때 팔고 다시 봐야 될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조정을 좀 시작을 했고요. 조정을 시작을 했는데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와주기는 했고 이 자리에서 바로 고점을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려면 일단 조건을 한 가지 충족을 해야 돼요. 바로 여기에 이 31만 3천 원 그리고 이 32만 5천 원 부근에 있는 저항대를 뚫어주어야 돌파를 해야만 그러니까 종가로 32만 5천 원 위로 올라서 줘야만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 고점인 36만 2천 원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단은 여기 올라왔을 때 31만 3천 원 그리고 32만 5천 원 여기 부근에서 막힌다. 여기를 뚫지 못하고 여기서 좀 지지부진하고 막힌다 싶으면은 일단 익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를 뚫지 못하면은 아래로 23만 6천 원, 그 아래로 20만 6천 원까지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뚫지 못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일단 입절을 한 다음에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방법일 것 같아요. 수익은 줄 때 챙긴 다음에 다시 사고 다시 수익을 내야 복리의 마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등이 나와 주었는데 여기를 32만 5천 원까지 시원하게 넘어준다 하면 겁내실 거 없고요. 만약에 넘어주지 못한다 하면은 매도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가격 23만 6천 원 아니면은 20만 6천 원 여기 두 자리 중에 하나를 지켜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내 경자가 붙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인지. 경자가 있었다고요? 예, 경고 종목이 된 건데 경고 종목은 딱히 이제 그게 시장에서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고 종목이 붙은 것 자체는 단기간에 많이 급등해도 경고 종목이 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 종목이 붙은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지금 이걸 좀 비중을 줄여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을 넘어주지 못하면 이번에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의원님이 생각할 때는 그럼 반등이 넘어갈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저도 아직은 확실하게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조정이 나왔다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현재에 올라가 네, 있는 시청자님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위원님께 여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감사합니다. 이 저항대를 뚫어줘야 최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돌파하는지 잘 지켜보시고요. 뚫지 못했을 때는 수익을 먼저 챙기신 다음에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더 큰 수익 보시는 전략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마다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애청자님이시네요. 네. 저희가 더 성심성의껏 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네, 어떤 감사합니다. 종목 가져오셨나요? CJCGV요. CJ CGV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1,500원에 10%요. 31,500원에 10%. 네. 7월 달 정도에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그 전에 매수했는데 네. 그럼 가지고 계신 지가 꽤 되셨고요. 한 두세 달 돼요. 두세 달 정도 매수하신 지가 두세 달 정도 되셨고 지금은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계속 빠지는데 이거를 가지고 가야 연말까지 가지고 가면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네.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했어요. 네. 또 아무래도 이게 영화 관련된 이 종목이다 보니까 또 코로나19의 영향을 아무래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또 짚어주실지 바로 종목 진단 받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CJCGV 31,500원에 비중 10% 매수하신 거 맞죠? 네, CJCGV는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고점을 넘어서 여기 고점이 34,800원에 잡혀 있는데 여기 고점을 넘어서 올라가 줄 것 같습니다. 올라가 줄 것 같은데 네. 바로 올라가냐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올라가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네, 그러면 일단은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일단 조정을 받다가 한 번에 반등을 시작했는데 하필 딱 이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31,500원이 딱 저항 부근이에요. 네. 31,500원 그리고 32,700원 여기가 저항 부근인데 여기를 뚫어주어야 이 종목 역시도 뚫어주어야 이 고점인 34,800원을 바로 넘어갈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뚫지 못한다면은 요 아래에 있는 23,600원 부근까지의 조정을 아마도 네. 추가적으로 받고 나서 이 CJCGV는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31,500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을 좀 이어가면서 이 31,5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를 좀 네. 시원하게 넘어주는지 아니면 여기서 네. 또 막 지지부진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일단 31,500원에 왔을 때 네. 좀 정리를 하셨다가 내려오면 다시 받으면 좋겠지만 또 안 내려오고 바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견디실 수 있으시면 31,500원에 올라와도 그냥 두시고 만약에 다시 내려오면 네. 여기 23,600원의 아싸리 추가 매수 있죠. 네네. 비중이 10%밖에 안 되시니까 추가 매수를 하셔서 좀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비중을 더 채운 다음에
그다음에 이 CJCGV가 여기까지 온 다음에 올라가면은 고점을 넘습니다. 네. 23,600원까지 왔다가 다시 상승을 하면 이 34,800원 고점을 넘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좀 여기서 31,500원까지 왔을 때 본절했다가 바로 올라가 버리면 너무 아쉬우니까 그렇게 네. 되면 너무 아쉬우니까 좀 그렇게 하기 좀 그렇다 하시면은 기다렸다가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 아니면 그대로 올라가면 가지고 계신 물량 고점 넘어서까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혹시요. 네. 이게 31,500원 넘어가면 연말까지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연말까지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가져가도 그러면 거기 뚫고 올라가면 내려가지는 않겠죠? 뚫고 올라가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상승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임을 그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날을 세워서 올라가기보다는 좀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춘자님, 이 31,500원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추가 매수 기회가 온다면 저점 잘 잡으셔서 더 큰 수익 기회 또 그리고 더 큰 수익으로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바이오 쪽으로 애니젠이고요. 아, 애니젠 종목이시고. 네네네. 19,500원에 지금 12%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19,500원에 비중은 12% 말씀해 주셨는데요. 애니젠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 12전환 청구권 이슈로 굉장히 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어떤 부분이 좀 가장 크게 고민이 되실까요? 아, 제가 이거 한 5월, 6월 그때 한 15,000원 미하에서부터 샀어요. 아, 네. 관심을 갖고 그러다가 이제 뭐 18,000원 정도에 조금 매도하고 이렇게 예. 매매를 조금씩 하다가 네. 지금도 이거 15%까지 됐었는데 네네. 그때 뭐 한 3만 원 조금 넘었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예. 거기에서 좀 한 3% 정도 매도하고 12%를 갖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거 매매할 때 그 삼성 쪽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네. 그거 믿고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12전환사채 이게 지금 9월인데 이렇게 네. 큰 하락을 갖고 올 만큼 네네. 이게 그래 문제였었나 게 궁금하고요. 네. 제가 오늘 팔아야 됐었나 저는 이렇게 하락하는 거 봐서 네네. 제가 한 3% 정도 더 채울까 그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개인만 팔고 외인하고가는 계속 그 매수를 하는 중이라서 그냥 오늘 참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네. 대해서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많이 또 걱정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님께 또 바로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니젠 19,500원 12%면 아직은 수익권이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매도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3개월 동안 계속 거를 조금씩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네. 계속 수익은 수익이었어요, 그동안. 애니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종목이 보시면은 차트를 보면은 네. 모든 종목이 올라가기만 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좋은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네. 차트를 보시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흐름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많이 네. 올라갔던 급격하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일수록 내려올 때도 좀 굉장히 급격하게 내려오는 형태를 많이 띱니다. 네. 근데 이 애니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오늘 음봉에 거래량이 실렸죠. 거래량이 실렸는데 말씀하신 악재가 어떤 악재냐, 과연 진짜 악재냐, 가짜 악재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장이 네. 악재라고 판단을 했건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악재로 만들었건 간에 시장에서는 악재라고 만들었고요. 거래량이 네. 나왔습니다. 음봉에 크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일단 악재가 되어 버렸고 내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에 거래량이 실린 경우에는 바로 이 조정이 끝나기보다는 좀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애니젠 같은 경우는 내일 장이 시작해서 조금 위쪽으로 반등을 해준다면 일단 리스크 관리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랬다가 네. 익절을 못했는데 이거 만약에 17,000원까지 내려오면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17,5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지금 이 종목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으니까 반등이 나왔을 때 만약에 네. 내일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일단은 수익권에서 이 종목은 일단 매도를 해서 수익은 챙기시고
네. 수익인 챙기시 이렇게 한번 음봉이 나오면 바로 이게 고점을 넘어서 가는 상승이 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물론 네. 당장 내일 반발 매수세가 이 거래량을 넘게 이 거래량의 2배, 3배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보다는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매도를 하시고 수익을 먼저 챙기신 다음에 제가 여기 자리를 그려드렸는데 25,500원 그리고 그 아래로 17,500원의 두 강한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7,500원 부분까지는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번에 가기보다는 여기 25,500원 부근에서 한 번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내리는 이런 형태로 조정을 끝마무리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입절을 하셔서 수익은 챙기시고 이후에 어느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보면서 매수를 하시는 게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에 나눠서 이게 지지 받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제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비중이 12%시니까 입절하고 그 비중 갖고 계시다가 25,500원, 600원 오면은 한 번 반. 그 다음에 17,600원 오면 또 반. 이렇게 실으시면 그게 사실상 제일 좋은 현명한 매매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이런 전략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 추가 조정 받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장이 열렸을 때 반등을 준다면 수익을 먼저 챙기자라고 대응 전략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삼성 SDI요. 네, 삼성 SDI 종목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는 42만 7천원이고요. 네. 예. 비중은 40한 5% 정도 됩니다. 매수가도 비중도 정말 좋으신데요. 예. 지금 거의 현재 주식 가격의 2분의 1 정도 가격이신데 작년 한 10월 정도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예, 그 이전에 좀 한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유할 생각으로? 이걸 제가 좀 장기적으로 좀 갈랐고. 예. 좀 노력을 좀 했는데. 예. 이게 자꾸 좀 한 80만 원 레벨에서는 올라가니까 자꾸 떨어지고 이러는데. 네. 이 매도가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현시 2차 전지 전망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현재 지금 삼성 SDI의 이 목표 매도 가격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의 흐름과 그리고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삼성 SDI를 굉장히 매수를 잘하셨고 비중을 정말 많이 실으셨는데 좋은 가격에 정말 잘 실으셨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축하드리고 이 삼성 SDI는 2차 전지 섹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차 전지 섹터는 당연히 좋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2차 전지 섹터는 다 좋다고 말을 할 거예요. 그만큼 2차 전지 섹터는 미래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좀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도 전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주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매수세와 매도세의 싸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세만 있을 수는 없겠죠. 시장에 돈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언젠가 한 번은 조정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조정이 언제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겠죠. 매도가라는 게 사실 이 조정을 피해서 매도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시면 좀 조정을 받나 싶더니 어려운 장에도 2차 전지 섹터들은 다 올랐어요. 많이들 아시는 에코프로 삼형제 있죠.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도 엄청나게 시장이 좀 어려운데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삼성 SDI는 대형주입니다.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52조 6천억이에요. 52조 6천억짜리 이 회사가 시장이 조정을 어느 정도 받는 와중에도 크게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 섹터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이번에 나왔던 하락보다도 더 큰 폭락이 나온다 하면 이 삼성 SDI는 역시도 하락을 피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의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코스피의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 SDI 같이
조정도 한번 거쳤고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계속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각하시는 90만 원, 100만 원대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해 가시는 게 좋은데 코스피가 고점을 넘을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고점을 넘어서 갈 텐데 코스피가 3,500, 600, 3,600을 넘게 된다면 이 3,600을 넘게 된다면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일단 정리를 하시고 어느 정도의 코스피도 그만큼 오르면은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필요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나왔던 조정보다도 훨씬 더 강한 조정이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한 3,700에서 3,800 도달 후에 굉장히 큰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정에는 이 삼성 SDI는 몸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조정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코스피가 고점을 만들 때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좋고요. 아무리 조정을 현재로서는 받아도 이 시청자분이 갖고 계신 매수가를 터치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부담 없이 계속 보유하고 계시다가 코스피가 이 3,500을 넘어서 3,600, 3,700까지 왔을 때는 그때 이제 조금 이 삼성 SDI의 가격을 보고 매도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도 좋다라고 봐주셨는데요. 이 코스피의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은데 코스피가 3,600을 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즈음에는 매도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제철. 현대제철. 매수가랑 예.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54,000원. 네. 비중 54,000원에 비중은 30%. 예. 네. 매수하신 지는 얼마 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한 3개월 넘었어요. 3개월 정도 되셨고 예. 오늘 종가는 48,400원을 형성해 줬어요. 예, 예. 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지금 이게 계속 더 올라갈 수 있겠는지. 예.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네, 매수가에서. 네. 그래서 고민이죠. 네. 더 그대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될는지. 네,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도움 요청해 볼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현대제철 54,000원의 비중 30%, 비중을 조금 많이 실으셨네요. 예, 예. 54,000원의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는데 일단은 여기 예. 44,000원 부근에 43,800원 부근에 있는 지지라인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예. 이 반등으로 제가 보기에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는 무난하게 올 것 같아요. 예. 매수하신 그게 가격까지- 시간이 문제겠죠. 시간은 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반등장이고 예. 제가 개인적인 생각하기로는 추석이 지나면 코스피가 고점 부근에 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가시고요. 예. 일단은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가는데 이 시청자분의 매수가 부근인 54,500원에 예. 54,500원 부근에 굉장히 강한 저항이 있어요. 여기 네.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차트를 보시면 두 번 막혔죠. 이 54,500원 부근을 두 번이나 막히고 내려왔습니다. 이 종목이. 그만큼 여기가 네. 좀 강한 저항이고 여기를 뚫어 주어야만 여기를 넘어서 줘야만 이 63,000원을 넘어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이번 반등에 이 54,500원을 이번에는 뚫어주는지 이번에 벌써 세 번째 시도인데 이 세 번째 시도에 뚫고 올라가 주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54,500원에 왔는데 여기를 만약에 시원하게 뚫어주지 못한다 하면은 일단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비중을 한 반 정도 줄이셔서 15%만 네.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여기를 이번에도 못 뚫는다 하면 이 종목은 37,800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근데 일단 확률은 적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다음 달에 코스피가 고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제철 역시도 아무래도 대형주 축에 속하죠. 시가총액이 6조 4천억 정도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상승한다면 이 종목 역시도 같이 상승을 어느 정도 해줄 것으로 보여지나 차트 상의 개별주 차원으로 봤을 때는 이 저항을 일단 넘어줘야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주지 못한다, 여기서 막힌다 하시면 말씀드렸듯이 비중을 반 정도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넘고 나서 사셔도 54,000원이에요.
무슨 네. 말이냐면 54,000원을 넘었다가도 네. 한 번 더 54,000원을 테스트하러 옵니다. 지지 라인을 확인하러 오니까 그때 사셔도 늦지 않아요. 같은 가격인데 같은 가격에 사는 건데 이때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54,000원. 54,000원까지는 한 추석까지는 걸리겠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54,000원까지는 오고 추석까지도 잘 가면 넘어가 주고 바로 올라서 고점인 63,000원도 넘어줄 확률도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매수가까지는 무난하게 올 수 있지만 지금 매수가이신 54,000원 선에서 저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반등을 준다면 이 돌파를 하는지 지켜보자라고 대응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과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최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위원님께서는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시는지 또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같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위한 창구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페노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7,490원에 비중이 30%라고 하시네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이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내려오다가 2020년 쭉 내려왔습니다. 2020년도까지는 쭉 내려오다가 이 종목이 2020년도에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같이 반등을 시작했죠. 같이 반등을 시작하면서 이건 주봉인데 차트가 워낙 크니까 주봉으로 먼저 보여드리는데 거래량 역시도 빵빵하게 터져주고 있습니다. 이 뜻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추가적인 상승이라 함은 이 8,920원 고점을 넘는 상승이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한 9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바로 넘어주냐 이거겠죠. 바로 넘어주냐. 매수가가 7,490원인데 비중이 네. 30%나 되십니다. 이 뜻은 일단 한 번의 조정 후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한 번 정도의 추가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추가적인 조정이 엄청나게 높을 것 같아요.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익절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권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익절을 한 후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익절을 하시고 여기를 못 넘는다. 이 8,400원을 못 넘으면요. 이 페노션 다시 한번 내려와서 여기 6,300원 아니면은 5,490원까지의 이 조정을 확인한 후에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익권이시니까 수익은 챙겨 두시고 비중 역시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수익은 챙겨 두시고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매수로 공략을 해보자 이런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페노션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우선 수익은 챙기고 난 다음에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공략해서 큰 수익을 보도록 하자 이렇게 대응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네,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 7,490원 매수가에서 지금 좀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장세가 좀 불안한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수익을 챙기자라고 봐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만나볼게요. 네, 종목은 삼성전기 우선주고 매수가가 11만 3,800원에 비중이 30%라고 하시네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이 삼성전기 우선주네요. 네. 우선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매를 피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이 삼성전기의 시세를 추정하지만 조금 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정말 많이 올랐죠. 이 종목 역시도 대형주기 때문에 대형주인 삼성전기의 시세를 추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의 상승에 따라서 좀 갈리죠. 시세가 많이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이 종목 역시 삼성전기가 조정을 받고요. 삼성전기우는 더 많은 조정을 받습니다. 더 크게 조정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의 움직임을 조금 더 예민하게, 조금 더 민감하게 추적을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매수가가 11만 3,800원에 이 종목 이분 역시도 비중이 30%입니다. 11만 3,800원의 비중이 30%인데 현재로서 보면은 그렇게 높은 매수가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높은 매수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현재 이 96,000원 부근을 주봉으로 보면 잠깐 이탈했다가 이번 주에 반등하면서 바로 다시 96,000원을 회복해 준 거는 굉장히 좀 유의미하고요. 유의미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지만 여전히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의 이 매수가 문자로 온 종목의 매수가까지는 넘어주고 13만 원에서 한 13만 5천 원 부근까지는 상승을 하겠지만 더 여기를 넘어서 이 15만 9천 원을 넘어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확신을 하기가 어렵고요. 만약에 이 13만 5천 원을 뚫지 못하고 막힌다면 좀 추가적인 조정을 받은 만큼 다시 한번 받아서 한 7만 원에서 한 7만 5천 원까지의 조정을 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등했을 때 이 종목 역시도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까지 반등을 했을 때 일단은 수익을 챙겨놓고 비중이 너무 크시니까 수익을 좀 챙겨놓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을 했는데 이게 13만 5천 원이 저항대라고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걸 겁내실 필요가 없는 게 넘고 나서요. 다시 한번 이 13만 5천 원을 테스트를 10중 8구는 합니다. 바로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다시 한번 여기 지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한번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13만 5천 원까지 왔을 때 파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팔고 나서 넘고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똑같은 가격에서 사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3만 5천 원,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까지 왔을 때 한번 익절을 하고 나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확률상의 문제지만 막힐 확률보다는 뚫어줄 확률이 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비중 역시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익절 후에 뚫고 나서 지켜줄 때 다시 사는 그런 전략이 일단 제 첫 번째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게 좀 싫다 하시면은 13만 5천 원 부근에서 반만 비중 30%는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대응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비중 15%만 익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그 자리에서 더 사셔도 되고 그냥 그것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분할 매수도 중요하지만 분할 매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매도라는 걸 해야 결국엔 내 수익이기 때문에 분할 매도 전략으로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넘어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3만 5천 원까지는 오르겠지만 그곳이 저항대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돌파를 할지 안 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봐주셨는데요. 한번 수익 실현 후에 다시 저점 매수해서 더 큰 수익을 챙기는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더 큰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 우선주는 좀 매매할 때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가 굉장히 많죠. 네. 노페인트 우, 덕성우 해서 우선주가 굉장히 많은데 그쵸.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종목의 시세를 굉장히 추종을 하는데 네. 그것보다 더 많이 움직입니다. 아. 변동의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죠. 시가총액이 네. 많이 작으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면은 삼성전기는 조정을 조금밖에 안 받았는데 삼성전기우는 더 많은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변동의 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잘 매수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잘못 매수하면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민감하게 타점을 잡고 조금 더 좀 안정성을 갖추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선주 같은 경우는 보다도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 매매를 할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종목 상담,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양생명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14,2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시네요. 이 동양생명이 14,200원 매수하시면 이게 일봉으로는 보이지가 않고요. 일봉으로는 보이면 14,200원이 온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2020년도부터의 차트부터는 온 적이 없고 14,200원이라는 시세는 2016년도, 15년도, 16년도 정도 와야 이게 이 시세대를 줬는데 17년도에도 안 줬네요. 15년도에 사셨어야 이게 이 매수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버티셨다는 건데 와 정말 굉장히 많이 버티셨고요. 잘 버티셨는데 비중이 20%입니다. 비중이 20%면 굉장히
비중도 커가지고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일단 반등은 나와줬습니다. 이 반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단기적인 바닥이 잡혔다는 뜻입니다. 단기적인 바닥이 잡혔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줄 것이고요. 일단은 일봉상으로 보면은 여기가 저항을 맞고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바로 내리기보다는 이 주봉상의 저항대인 이 7,070원, 그다음에 그 위로는 8,850원까지의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 종목은 좀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바라보는 그런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이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4,000원까지는 몰라도 한 10,000원은 한번 넘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개인적으로는 한 10,000원에서 11,000원 부근까지의 상승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이 가격도 이 매수자분, 시청자분의 가격 평단가에는 미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추가 매수입니다. 추가 매수가 언제 필요하냐? 지금 사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 번은 여기 저항대 제가 말씀드린 이 7,070원 아니면 8,850원 저항대를 맞고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 조정을 받고 내려왔을 때 비중이 20%시니까 그 자리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고점을 안 넘고 먼저 내려온다 하시면 이 4,610원 부근에서 비중을 20% 정도 더 태우셔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평단가를 확 낮추시고 이 종목이 말씀드린 8,800원, 8,850원 혹은 11,000원 부근까지 올라갔을 때 탈출할 수 있도록 손절보다는 탈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승이 장기적이라고 봐도 장기적인 관점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이라도 좀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면은 일단은 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좀 확 낮추시면 됩니다. 평단가를 만약에 이 4,600원, 7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셔서 동일 비중을 매수를 하시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평단가가 10,000원 이하로 내려옵니다. 확 10,000원 이하로 확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8,850원이나 11,000원까지 상승을 했을 때 평단가에 나오거나 아니면 입절이 가능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점, 언제 물렸는지도 차트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점에 물리셨기 때문에 좀 추가 매수가 필수적이다. 이거를 좀 평단이나 수익권에서 탈출하려면 추가 매수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추가 매수가 아닌 그냥 올라오면 손절하겠다. 내 가격까지는 안 오더라도 좀 손실 폭을 줄여서 손절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시면은 말씀드린 11,000원 부근까지 왔을 때 손절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랜 기간 보유를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매수가까지는 오기에는 다소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전략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답답하게 하는 종목 있으시면 계속해서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 든든한 투자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하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고민되는 점 해결해 가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2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저 에코플라스틱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3,300원이고 비중은 50%예요. 네, 3,300원에 비중이 꽤 있으시네요. 5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이 수익권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좀 내려가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수익 좀 챙기셨나요? 아닙니다. 아직 챙기지 못했고요. 아, 예. 이게 저를 이게 갖고 있는 지가 한 2달, 3달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그때 한 5,000원 한번 넘어갔었는데 네. 그때 매도 못하고 아, 네. 그랬다가 다시 이제 지금 조정 들어와갖고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다시 또 뭐 5,000원을 다시 한번 뚫을 수 있는지 아, 네. 6월 궁금해서 30일에 또 정말 이게 최고점인 5,090원을 찍었었는데 이때도 또 이 수익 실현을 못하셔서 굉장히 좀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 짚어주실지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매수가 3,300원에 비중 50% 갖고 계신데 일단은 굉장히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한번 수익권을 굉장히 많이 왔다가
큰 수익권이 왔다가 이대로 내려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이럴 때 보통 보시면 이렇게 큰 음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이전 양봉들 거래량에 비해서 좀 월등하게 많죠. 이 음봉의 거래량이 이렇게 고점에서 음봉의 거래량이 앞에 양봉들보다도 거래량이 클 경우에는 일단은 조정 국면으로 들어선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개인적으로 대응을 하실 때 고점에서 이런 음봉이 나오면 일단은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을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이 에코플라스틱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여전히 이 고점인 5,090원에 있는 고점을 넘어줄 확률이 높아 보여요. 여전히 고점 돌파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 조정 역시도 좀 깔끔하고 굉장히 예쁘게 모양도 예쁘게 조정을 받고 지지라인이 2,950원도 굉장히 예쁘게 지켜주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르면서 이 고점인 5,090원을 다시 한번 도전하거나 넘어질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넘지 못한다면 그때는 이제 익절을 한번 하셔야겠죠. 어떤 타이밍에 어떤 모양의 거래량과 어떤 모양의 캔들이 나왔을 때 익절을 해야 되는지 방금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런 모양이 나온다면 그때는 꼭 익절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종목은 5,090원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은 2,950원이 지지라인이 1차적인 지지라인이 있었는데 여기를 잘 지켜주고 반등을 해주는 모양이니까 이대로 올라서 넘어갈 확률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한 번 더 밀려서 지수가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해서 한 번 더 밀린다 하면은 이 종목은 2,450원까지는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매수적인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시청자분의 매수가는 넘어서 이 고점 부근인 5,000원을 다시 도전할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은 없이 만약 2,450원까지 오더라도 여기 지키고 너무 겁내지 마시라고 말을 하는 거고 2,450원까지 와도 겁내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고 멀지 않은 시일 안에 이제 5,000원인 이 고점 부근을 다시 한번 도전할 거다. 그때 이제 매도를 할지 고점을 넘어주면 추가적으로 가져갈지 그때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000원은 넘을 수 있는 넘을지 안 넘을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도전은 할 수 있다. 5,000원 부근까지 다시 한번 올라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조정도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주셨으니까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이 상담 못해서 아쉬운 분들은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통해서 최재원 위원님과 계속 소통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들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로 최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 상품권을 상품권을 증정해 드리는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5분 당첨되신 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2님, 그리고 8336님, 2776님, 그리고 1084님, 6971님이십니다.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진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